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영어로 하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국제학교 다니는데 한국 교재라니 오히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려놓으셨죠. 그렇다고 영어 교재로 가자니 아이가 해석하느라 개념을 잘 못 잡고요. 어느 쪽도 확신이 안 서니까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대원외고 국제반, KIS, 세인트폴 등 다양한 국제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뒤집히는 걸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 교재로 개념과 연산을 먼저 잡고 그 위에 영어를 얻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원별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AP는 5점 졸업할 때까지 한국 수학 교재가 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국제학교 다니는데 한국 교재요? 하시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 교재가 효율이 압도적이에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개념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영어가 아니라 수학이 먼저예요. 이 순서만 바꿔도 아이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져요. 단,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학생들은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한국어로 개념을 잡고 연산들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를 한 단원 안에서 돌려요. 1단계, 새 단원 들어갈 때 한국 교재로 해당 파트를 먼저 공부합니다. 개념 이해가 끝나면 바로 연산 드릴형 문제를 돌리고요. 한국식 심화 유형이나 꼬인 문제들은 다 건너뛰어요. 센이나 정석이나 블랙라벨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넘겨요. 대신 기본 연산 반복은 반드시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단계에서 영어 문제로 넘어갈 때 계산은 되는데 영어만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상태를 딱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계산까지 불안하면 영어 문제 풀면서 이중으로 무너져요. 2단계, 개념과 연산이 잡힌 상태에서 같은 단원의 영어 교재 문제로 넘어가요. 이때 영어는 수업 중에 제가 자연스럽게 알려줘요. 별도로 단어장을 만들고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맥락 안에서 한국어로 이거야 하고 바로 연결해주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아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실제 단원으로 보여드릴게요. 알제브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 2차 방정식이에요. 한국 중3 과정에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풀기, 근해 공식 이걸로 먼저 개념을 잡고 연산을 충분히 돌려요. 인수분해는 반복해서 손에 붙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단원들에서 거의 모든 단원들에서 계속 막혀요. 이 상태에서 영어 교재에 solve by factoring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식만 보면 바로 풀어요. 영어 문제에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건 식 전체가 아니라 이 워드 프로블럼 해석이거든요. 이런 긴 문장을 읽고 2차 방정식 풀라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진짜 과제인 건데 계산 자체가 불안하면 여기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요. 한국 교재에서 연산 훈련을 충분히 한 아이는 영어 문제 앞에서 계산 걱정 없이 이 문장이 뭘 묻고 있는 건가? 이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해요. 식만 보면 2차 방정식인 것 같긴 한데 When does the ball hit the ground? 공이 땅에 닿는 순간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HT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순서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한국 수학이랑 미국 수학 같이 하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나요? 맞아요.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돌리면 진짜 혼란이 와요. 한국 학원 따로 다니고 영어 과외 따로 하고 교재도 따로따로 하고 진도도 따로따로 하면 아이 머릿속에 한국 수학, 미국 수학 이거는 별개의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당연히 헷갈리죠. 제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한국식 수학의 강점을 미국식 틀 안에 그대로 녹이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학을 두 언어로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함수 단원이에요. 한국 교재는 함수를 가르칠 때 이 식의 변환과 계산에 집중을 해요. x절편 먼저 구하고 이제 y절편 또 구하고 기울기를 구해서 그래프 그려주기. 이런 공식들을 적용하고 반복 풀이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런데 미국 교재는 같은 내용인데 방향이 달라요. 이 그래프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휴대폰 요금제를 함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재로만 공부한 아이는 y는 2x 플러스 3?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건 잘하는데 이런 식의 워드 프로블럼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 함수식을 어떻게 세워요? 하면서 연결을 못해요. 식은 똑같은 건데 실생활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을 해버리죠.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한국 교재로 식 세우기, 기울기 계산, 그래프 그리기 이 기본기를 먼저 탄탄하게 잡아요.
그 다음에 영어 교재로 넘어갈 때는 지금 연습한 y는 ax 플러스 b가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쓰여 라고 실생활 맥락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워드 프로블럼들을 반복해서 시키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한국에서는 공통인수 묻기, 인수분해 공식, 복잡한 2차식의 인수분해 이 순서대로 배우죠. 미국 알지브라에서는 같은 내용을 factor out the GCF, factor by grouping 이런 이름으로 가르쳐요. 이름이 다르고 설명 순서도 다르고 강조하는 포인트도 살짝 달라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아이 머릿속에 한국식 인수분해와 미국식 팩토링이 별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재로 인수분해 개념과 연산을 먼저 잡은 다음에 영어 문제로 넘어갈 때 딱 한마디를 해요. 한국에서 공통인수 묻기라고 한 거 여기서는 factor out the GCF 이거야. 같은 말이야. 이 한마디가 아이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줘요. 혼란이 생기는 건 이 두 개의 수학을 따로따로 배울 때예요. 한 수업 안에서 한국어로 잡고 영어로 연결하는 이 흐름을 만들면 아이는 하나의 수학을 두 가지 언어로 아는 사람이 돼요. 혼란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한국 교재로 개념과 연산을 먼저 잡으세요.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어 교재로 바로 들어가면 수학이 아니라 영어 독해만 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어로 잡힌 개념을 영어 문제로 연결하세요. 같은 단원을 한국어에서 영어 순서로 돌리면 아이가 아 그거잖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영어 수학이 풀리기 시작해요. 셋째, 이 순서를 AP 시험까지 꼭 유지하세요. 한국 교재의 이 효율성을 가지고 가면 AP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직접 AP 5점 만들어주면서 얻어낸 실전 꿀팁이에요. 아이가 영어 때문에 수학이 막혀있다면 영어를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수학의 언어를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근데 막상 한국 수학이랑 미국 수학 단원이 너무 달라서 이 매칭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과와 미국 교과를 직접 비교한 국제학교 수학 학년별 연계 목차 PDF 아래에 고정 댓글에 신청 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학년에 맞춰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앞으로도 국제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